1분 35초. 한 명의 전설이 치욕 속에 몰락하는 데 걸린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각 국민의 휴대폰에 올린 대통령실의 메시지는 경기 결과보다 더 잔인했습니다. 인사 실패, 국가 지도자가 특정 조직의 과오를 이토록 서늘한 정치적 용어로 정의한 순간 이것은 단순한 패배가 아닌 한 체제의 종언을 의미합니다. 수백억 원의 혈세가 투입되는 국가적 시스템이 왜 특정 가문의 구멍가게처럼 운영되어야만 했을까요? 몬테레이의 참사는 단순한 이변을 넘어 한국 축구의 위상을 근본적으로 뒤흔든 결정적 증거가 되었습니다. 세계 순위 34위, 아시아의 맹주를 자처하던 우리가 마주한 이 숫자는 사실상 국제 무대에서의 경쟁력 파산을 의미하는 성적표입니다. 현재 포털 사이트 네이버를 비롯한 여론이 걷잡을 수 없이 폭발하는 이유는 단순히 경기 결과 때문이 아닙니다. 국민들이 목격한 것은 패배 직후 보여준 축구협회 수뇌부의 기괴할 정도의 무감각함과 조직적인 책임 회피였습니다. 정몽규 회장의 임기를 보존하기 위해 협회 전체가 거대한 방어벽을 치고 고립된 섬처럼 행동하는 모습에 대중은 극심한 피로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형해화라는 개념에 주목해야 합니다. 종로의 화려한 축구회관 건물과 행정가들의 권위적인 태도는 예전과 다름없지만 정작 그 안을 채워야 할 전문성과 공정한 시스템은 이미 증발해버렸습니다. 껍데기만 남은 이 조직은 이제 대한민국 축구의 미래를 설계하는 곳이 아니라 오직 인맥으로 촘촘하게 엮인 소수 권력자들의 안위를 지키는 방패막이로 전락했습니다. 실무 능력 대신 충성심을 잣대로 사람을 앉히는 이른바 인사행처의 패단이 결국 경기 현장에서 독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화려한 외형 속에 숨겨진 이 시스템의 공동화 현상이 바로 지금 우리가 마주한 참극의 진짜 얼굴입니다. 이 비극의 기원을 찾기 위해 우리는 2024년 9월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장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당시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의 불투명성을 질타하는 의원들의 서슬퍼런 추궁 앞에서 대한축구협회 수뇌부가 보였던 태도는 확신에 찬 오만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절차적 정당성을 부정하는 여론을 향해 결국 결과로 증명하겠다는 무책임한 어음만을 남발했습니다. 하지만 2026년 오늘 우리 손에 쥐어진 것은 파산한 실력과 찢겨진 자존심뿐입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치밀하게 설계된 구조적 실패의 결과물입니다.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지난 10여 년간 반복되어 온 죽음의 죽입니다. 실력보다 인맥을 중시하는 인사행처의 논리가 지배하는 조직에서 전문성은 늘 뒷전으로 밀려나기 마련입니다. 무능한 지휘관이 선임되고 그로 인한 행정적 참사가 발생하면 어김없이 막대한 국민 혈세가 뒷수습에 투입됩니다. 여기서 가장 기괴한 점은 실패의 당사자들이 책임을 지는 대신 서로를 감싸며 권력을 공고히 하는 보신주의가 매번 승리해왔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악순환은 이제 한국 축구의 시스템 자체를 파괴하는 치명적인 벼람이 되었습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 과거 신문선 교수가 지적했던 일본 축구협회의 선순환 구조와 우리의 현실을 대조해 보겠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자국리그의 자생력과 유소년 육성이라는 기초 위에 자본을 투입하며 시스템의 근육을 키워왔습니다. 반면 대한축구협회의 시계는 거꾸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축구의 발전을 위한 예산을 시스템의 현대화가 아닌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고 외부의 비판을 차단하는 방어 기제로 전용해왔습니다. 일본이 축구라는 창구를 통해 국격을 높이는 동안 우리는 축구를 기득권의 성을 쌓아 올리는 도구로 전락시켰습니다. 이 극명한 대비는 대한민국 축구가 자랑해온 국채라는 개념에 던져진 뼈아픈 조롱입니다. 축구가 국민들에게 자긍심을 주는 원동력이 아니라 특정 그룹의 사유물이 되었을 때 그 조직은 필연적으로 내부에서부터 부패하고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몬테레이에서의 참패는 그들이 10년 넘게 쌓아 올린 모래성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신호탄일 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붕괴의 전조가 이미 2024년에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은 이를 수정할 기회를 스스로 걷어찼다는 사실입니다. 표면적인 이유를 넘어 이제 우리는 이 거대한 실패의 심장부를 정밀하게 해부해 보아야 합니다. 정몽규 회장이 홍명보 감독을 선택한 것은 축구적인 해안이나 전략적 판단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의장직을 지키기 위해 고도로 계산된 이른바 바지 감독, 즉 방패막이의 선임이었습니다. 과거의 명성에 기대어 여론의 화살을 대신 맞아줄 인물이 필요했던 것이지만 그 방패는 이미 내부에서부터 녹슬고 부패해 있었습니다. 결국 처참하게 무너져 내린 당패의
파편은 이제 그 방패를 손에 쥐었던 권력자의 심장을 정면으로 겨누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혈세라는 단어가 가진 서늘한 무게를 다시금 복기해야 합니다. 승리의 환호에 가려져 있을 때 축구에 투입되는 막대한 자본은 국가적 투자로 미화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토록 참담한 굴욕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정몽규 체제의 보수성을 유지하기 위해 낭비된 수백억 원의 예산은 단순한 행정 실책이 아닌 명백한 경제적 범죄로 정의되어야 마땅합니다. 국민의 고열로 일궈낸 공적 자원이 한 개인의 권력욕과 기득권층의 안위를 지키는 수단으로 전용되는 것을 정부와 시민사회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 시스템이 가진 가장 비극적인 결함은 천재를 담아낼 수 없는 낡은 그릇이라는 점에 있습니다. 이강인과 같은 세계적인 재능들이 유럽의 선진화된 시스템 속에서 성장해 돌아와도 정작 국내의 의사결정 구조는 수십 년 전의 인맥축구와 권위주의적 위계질서에 갇혀 있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스스로 생각하고 창의적으로 움직이는 천재보다 시스템의 부조리에 순응하고 상층부의 결정을 무비판적으로 따르는 장기판의 말들을 원해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세대 간의 갈등이 아니라 현대 축구의 거대한 흐름을 거부하는 퇴행적 사고가 국가대표라는 소중한 자산을 감옥에 가두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렇기에 현재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 고강도 감사는 체육계에 대한 단순한 정치적 개입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사유화된 국가적 상징물을 다시 국민의 품으로 돌려놓기 위한 정당한 자산 회수 작업에 가깝습니다. 축구협회는 그동안 스포츠의 독립성이라는 명분 뒤에 숨어 자신들만의 성역을 구축하고 외부의 비판을 차단해왔습니다. 하지만 그 성역이 국가의 자존심을 짓밟고 공적 자원을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사유화하는 도구로 전락했다면 법과 제도의 칼날이 그 성벽을 허무는 것은 시대적 소명이자 당연한 수순입니다. 우리는 지금 단순한 인적 쇄신이 아니라 오염된 대지 위를 완전히 청소하고 기초부터 다시 세우는 거대한 설계의 시작점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부분적인 수선이나 리모델링을 논할 단계가 완전히 지났습니다. 기초부터 썩어버린 집은 아무리 화려한 색을 덧칠해도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축구에 필요한 것은 낡은 틀을 완전히 부수고 다시 세우는 재건축입니다. 자본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잠재우고 인맥을 통해 지휘관을 낙점하던 그들만의 시대는 몬테레이의 참사와 함께 공식적으로 종말을 고했습니다. 몬테레이의 굴욕은 우리 축구사에서 가장 참담한 바닥이지만 역설적으로 이는 새로운 시대를 향한 혁명의 첫 번째 날이 되어야 합니다. 박지성 의원이 언급했듯 망가진 시스템을 복구하는 데는 10년이라는 긴 인고의 시간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여정의 시작은 인맥축구라는 이름의 낡은 유산을 단호하게 청산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투명하고 공정한 시스템을 마주하기 위해 10년의 시간을 기다릴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니면 기득권층의 기만 위에 세워진 심기루 같은 영광에 계속해서 머물기를 원하십니까? 정몽규 회장과 그 체제의 종말에 대한 여러분의 냉철한 판결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